아니, 어머님, 누가 애를 마음대로 데리고 가래요? 애한테 뭐라도 생겼으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은주야, 애가 너무 뜨거워서 병원 가자고 연락했는데 그래서 남의 애를 마음대로 데려가세요? 그날 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따로 살자. 엄마도 불편하고 우리도 솔직히 좀 힘들어. 그렇게 저는 제가 살던 집에서 내쫓기듯 나왔습니다. 제가 내 이름으로 된 그 집에서요. 이 이야기는 얼마 전 저희 채널로 직접 보내주신 한 어머님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자 누군가의 현실일 수 있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그 속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정읍에 살고 있는 67세 여성입니다. 저는 한 남자와 35년을 함께 살다가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그래도 아들 잘 키우셨잖아요. 손주도 있고 외롭진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에서 내가 숨죽이며 조심조심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이 참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요. 이 모든 상황이 내가 가장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함께할 때는 넉넉하진 않아도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손에 물이 마를 날 없었지만 남편과 주말에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허리 펴던 그 시간이 참 소중했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태현이.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일찍 떠나고 나선 저만 바라보며 더 열심히 살아주었죠. 저는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니까 더 잘 되기를 바랐고 정말 그 마음으로 제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렇게 태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일하다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은주. 얌전한 인상이었고 공무원이라며 씩씩하게 인사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또박또박. 아들 태연이도 좋아하는 눈치라 저도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들은 저를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엄마, 신혼집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있는 집 잠깐만 우리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었을 땐 사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입 밖에 꺼내진 못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딱 내 이름으로 된 내 인생 유일한 내 공간이었습니다. 2년만 엄마. 전셋값도 모자라고 대출도 너무 어려워서. 그래, 뭐 어쩌겠어. 내 아들이라는데 남편이 떠난 뒤로도 집을 팔 생각은 한 번도 없었지만 태연이의 부탁에 결국 저는 집의 절반을 내어주고 작은 방 하나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처음 몇 달은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하고 챙겨줬고 아들도 함께 밥 먹자며 거실로 불러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도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밥 냄새가 나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보지만 둘은 이미 먹고 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을 쓸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혹시 냉장고에 넣으신 반찬 좀 치워주실래요? 제 음식 냄새에 밴다고 남편이 싫어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반찬이 싫다고요? 나물무침, 김치 몇 가지 놓은 것뿐이었는데
그 뒤로 저는 제 방에 작은 냉장고 하나를 들였고 그 안에 소소한 먹을거리만 놓고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도 저는 꾹 참고 살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나선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손주의 첫걸음마, 첫말 다 제 눈앞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둘째 계획 중인데요. 혹시 그 방 좀 비워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방이요. 내가 남편과 30년을 함께하고 지금까지 지내던 내 방?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니? 뭐 근처에 오피스텔 같은 거 알아보시거나 시골 친정으로 내려가시면 좋잖아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와 멍하니 TV만 켜놓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메말라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고 손주가 열이 나서 밤새 간호하느라 제 방에 눕혀 재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누가 애를 마음대로 데리고 가래요? 애한테 뭐라도 생겼으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은주야, 애가 너무 뜨거워서 병원 가자고 연락했는데 그래서 남의 애를 마음대로 데려가세요? 그날 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따로 살자. 엄마도 불편하고 우리도 솔직히 좀 힘들어. 그렇게 저는 제가 살던 집에서 내쫓기듯 나왔습니다. 제가 내 이름으로 된 그 집에서요. 며칠 뒤 시청에서 온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거기엔 내 집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등기부 등본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자 정은주.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몇 해 전 태연에게 동의 서류 한 장 써준 게 영의 변경 동의서였던 겁니다. 제가 멍하니 앉아있는 사이 며느리와 아들은 법적으로 저를 내쫓을 권리를 갖고 있던 셈이었죠. 그 후 저는 친정 동생의 집 한쪽 방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방, 그 좁은 공간에 저는 다시 제 짐을 풀었습니다. 마치 새들어 사는 사람처럼요. 하루는 동생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이대로 있지 말고 일어나. 아직 늦지 않았어. 법적으로라도 되찾을 방법 있어.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당시의 명예 변경은 위임 사기의 소지가 있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고 몇 달에 걸쳐 저는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태연이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고 며느리는 뻔뻔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던 문자 내역, 녹취, 그리고 이웃들의 진술로 결국 명예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봤던 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건 부동산은 원고 어머니의 소유로 회복한다. 그 종이 한 장, 그 종이에 내 인생의 존엄과 자존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삿짐 센터를 통해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모두 빼냈습니다. 남겨진 건 텅 빈 집과 다시 찾아온 평화뿐이었습니다. 전화는 왔습니다. 수십 통.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손주가 보고 싶을 때면 영상통화로만 봅니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과 닮은 그 아이를.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하고 참아오신 분이 있다면 꼭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만 했던 순간들, 내가 틀렸나 스스로를 의심했던 그 모든 시간들. 하지만 이 사연 속 어머님처럼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상처에 눌려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이 곧 나를 버리는 선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걸어온 존재입니다. 참고 견디고 버텨내기만 하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나 스스로를 안아주고 나다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작은 힘이 생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고 조금 더 누리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어떤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니까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